아파트잖아요. 사실 전화 임장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돼. 왜 안 하는데? 이런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끔씩 뜨문뜨문 나오는데 경매처럼 공고를 해서 막 한 달 뒤에 시작, 이게 아니야. 갑자기 저번 주 시작을 해서 일주일 만에 끝. 그래서 이거 한 번씩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죽죽을 해오는 겁니다. 명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죠. 다 처리해줍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6개가 나왔어. 그 동네에 클렀어요. 하나가. 걔 최저가에 넣었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계의 다재다능 공물주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공매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어요. 경매와 공매 둘 다 해보신 분으로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랑 공매의 차이점이 제일 큰 게 있죠. 경매는 법원에 직접 매각 기일날 가가지고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최소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는 법원에 있어야 되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또 굉장히 크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전국적으로 다 봤거든요. 시야를 넓혀서 전국적으로 가야 돼요. 기회가 되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그 기회에서 제가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가구 투자할 때 뭐 김해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또 기다려. 비행기를 타고 또 1시간 또 김해를 가. 김해에서 또 내려갖고 렌트카 미리 빌려놓은 걸 또 타. 1시간을 또 가서 창원지방법원을 가요. 출근 시간이니까 또 차가 막혀요. 도착해가지고 입찰 보증금 미리 다 준비한 거는 입찰서를 제출을 해. 폐차를 해. 마음이 아픕니다. 멘탈이 계속 흔들려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핸드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언제든 입찰할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바쁘다 보니까 경매를 입찰을 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 그럼 대리 입찰을 전 써요. 부산에 있는 물건을 왔다 갔다 하면 내 시간이랑 그 교통비가 더 나와요. 차라리 한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그냥 입찰 대리를 맡기는데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게 공매죠. 입찰 대리를 맡길 필요도 없고.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제도라고 해서 명도 소송 없이도 결정문을 통해 갖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사실 그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경매에는 있고 공매는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버텨야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만약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협상 카드가 필요한데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서 협상 카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 근데 그 점유자가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짜로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낙찰자한테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셀프로 해갖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거든요. 제가 지분 아파트를 낙찰도 받았었거든요. 지분 아파트인데 소유자 겸 점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요.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갖고 소송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거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송달이 와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꼭 인도 명령 제도, 강제 집행만이 협상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인 분들이 경매는 강제 집행이 있고 공매는 강제 집행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고, 공매로 강제 집행까지 가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거의 없다.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사 비용이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면 돼요. 공매는 경쟁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훨씬 더 저희는 입찰가에 산정을 해서 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러면은 공매 사이트를 한번 어떻게 입찰하는지 한번 맛보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온비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누르시게 되면 상세 보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처분 방식에 이제 매각이 있고 임대, 대부가 있습니다. 매각을 보통 많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입찰 기간이 좀 짧아요. 기본 설정일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 조회 기간, 마감 기간을 최대로 한번 늘려보세요. 주거용을 누르면 이제 뭐 아파트, 뭐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도 나오고, 보편적으로 이제 아파트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감정 평가 금액도 뭐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지역을 내가 뭐 서울만 보고 싶다, 뭐 경기도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설정도 가능하고요. 토지 면적, 건물 면적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유찰, 뭐 2회, 뭐 10회, 뭐 이렇게까지 설정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이렇게 쭉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압류재산, 국유재산을 체크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권리분석하기가 제일 쉬워요. 인수할 부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기타 일반 재산이라 그래서 신탁, 공매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해야 될 권리들이 좀 있습니다. 경매나 이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되거든요. 신탁 같은 경우에는 다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권리를 또 인수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좀 조심해야 돼서 뭐 압류재산, 국유재산 해서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정렬 선택을 해서 감정 금액의 높은 순부터 봐요. 10줄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50줄이나 뭐 100줄 체크를 해서 정렬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아산에 위치한 뭐 배성 한성 필하우스라는 아파트가 지금 공매에 나온 겁니다. 처분 방식이 이제 매각 압류 재산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용도, 면적, 감정 평가 금액, 간혹 압류 재산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신탁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또 감정 평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대출을 받잖아요. 감정 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 대출이 나와요. 감정평가 금액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찰 기간이라는 게 또 나오고, 배분 요구 종기가 나오는데, 배분 요구는 이제 경매로 봤었을 때 배당 요구 종기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입찰 정보에서 이제 공매 재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경매로 봤었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어디서 하냐?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세대주에 김땡땡 씨라고 있으세요. 전입일자 도 2007년 9월 3일로 되어 있고, 점유 관계 현황을 보시면 본권 주소에 방문한 바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대요. 소유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따로 확인할 거는 없겠죠. 우리가 제일 권리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임차인의 보증금, 태양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수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널렸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아파트잖아요. 사실 전화 임장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돼. 왜 안 하는데? 연차 내가지고 왜 법원에 가냐고. 낙찰 안 돼도 그 멘탈이 안 나가요. 어차피 난 사무실에 있고 집에 있으니까. 이런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인 게 압류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분 요구 채권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돼요.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2007년 9월 14일이거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전입이 2007년 9월 3일이 더 빠르죠. 소유자니까 인수할 게 없다. 근저당권 포함해서 압류는 전부 다 소멸. 끝. 졸라 카리스마 있어. 그 다음에 수탁재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물건관리번호가 또 있고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아까는 이제 압류재산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에는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신탁 물건이고, 집행기관이 보면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영흥화력본부라고 되어 있어요. 공기관이에요. 공기관이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최저 입찰가 금액이 비공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분이 실수로 비공개를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비공개? 뭐지? 이러면서 또 경쟁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또 보이면 되고요. 쭉 보면 이제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지고 내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아파트 사진 하나고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경매지나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매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지에 익숙하신 분들은 공매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서 입찰 정보를 눌러보면 입찰 기간이 딱 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 일주일간 진행이 돼요. 국유나 이제 수탁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기숙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숙사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숙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공고문을 좀 보시게 되면 담당자분 연락처가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싹 보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걸 보고 우리가 입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낙찰이 된다. 그때부터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끔씩 뜨문뜨문 나오는데 경매처럼 공고를 해서 막 한 달 뒤에 시작, 두 달 뒤에 시작 이게 아니야. 갑자기 저번 주 시작을 해서 일주일 만에 끝.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꾸준히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줍줍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명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죠. 다 처리해줍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6개가 나왔어. 그 동네에 흘렀어요. 하나가. 걔 최저가에 넣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자꾸 물건 검색을 해야 돼요. 공매도 보고 기숙사 물건, 신탁 공매도 보고 압류재산, 경매, 빌라, 다가구, 아파트 다 보잖아요. 전국을 넓히잖아요. 물건이 널렸습니다. 시야를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줍줍하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최저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이제 좀 뭐 지인들이나 주면 좋겠죠. 예. 저도 지인 해도 될까요? 베푸지 베푸. 감사합니다.